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각을 잡아봤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안팎으로 달라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그런 삶의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좀 궁금하셨던 분들한테는 참고할 만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로지 저의 진심을 위해서 이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일어난 변화로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직업이니까. 전 처음에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관종이었거든요. 내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알려지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근데 이게 그런 긍정적인 관심만 있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받고 싶은 예상했던 류의 관심들이 아닌 관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네 마트를 갔어요.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인스타 DM이 이렇게 뚜렁 올리는 거예요. 어디 할인마트 무슨 코너에 계셨죠? 이 동네 사시나 봐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분 프로필 들어가 봤더니 사진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 정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하철에서 마주쳤는데 갑자기 몰카를 찍으셨는데 그게 거울에 비쳐서 제가 봐버렸던, 몰카가 아니게 되어버렸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근데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관심까지 받게 된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기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안 친한 지인들이 연락이 와요. 아무래도 이게 대외적으로 다 티가 나다 보니까 조회수가 조금 잘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몇 년 동안 서로의 얼굴과 이름만 아는 사이였던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진아야 잘 지내냐? 반갑다 이러면서 요즘 그래 뭐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거나 이런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좀 빈번하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큰 건 아니고 그냥 소소한 에피소드. 그리고 세 번째는 갑자기 큰 돈을 만지기도 합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나이 또래 때에 비해서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그 다다음 달도 계속 이렇게 벌리라는 보장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쪼들릴 때를 대비해서 돈을 세이브 해놔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좀 불안정하다는 게 한편으로는 내가 빡시게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또 상당히 불안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직접 해보니까 다들 한 만큼 벌더라고요. 적정선 이상을 넘어서서 많이 버는 단계까지 가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치마다 다르고 또 한 만큼 버는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죠. 그 다음으로 크게 느꼈던 변화는, 이건 약간 좀 슬픈 일일 수도 있는데 불특정 다수의 평가를 받는 일이 굉장히 익숙해져요. 악플이나 선플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선플이면서 피드백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채널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써주신 거니까. 근데 악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몇 년이 지나서 많이 무뎌졌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보면서 아무렇지 않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악플이 있거든요. 1차원적인 악플. 언니 마이클 잭슨 닮았어요 라든지 노래방 도우미신가요? 성교회시네요. 이 정도는 이제는 귀여운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아끼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얽혀있는 그런 내용의 악플들을 보면 진짜 인류애를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죠.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던 사람들까지 욕되게 하면서 이 일을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도 사실 악플은 뭐 상처를 어차피 받았겠지만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묘일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일의 자율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자유롭게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기획, 촬영, 편집까지 다 관여한다는 전제하에 일주일에 한 5일만 일해야지, 그리고 난 주말은 꼭 쉬어야지 라는 계획을 세워도 굉장히 변수가 많은 직업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디 촬영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날 장소 섭외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촬영을 했는데 심지어 편집을 하러 딱 넣어봤더니 영상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또 재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니 변수가 있는 상황들이 생기면 영상을 올리는 텀이 길어지니까 이게 밀리지 않게 하려면 다시 그 사이에 쉬려고 했던 날에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짠할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트렌드에 엄청 민감해지게 돼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살이에 사실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일로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트렌드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매일 신제품, 신상, 신메뉴 이거 검색을 하고, 유행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뭐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건 어떤 건지, 내 채널을 많이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어떤 건지, 이런 시장 조사를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름 적응돼서 괜찮지만 되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요즘 젊은이들이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지나갔던 사람이 이거를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좀 그게 버겁기는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짠 하시죠. 짠. 그리고 또 마지막, 왜 이렇게 술주정뱅이 아저씨 같지?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한 가지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하지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의 특성상 이런저런 피드백들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나의 모습과 나의 컨텐츠가 어떤 건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아는 것까지가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이 자꾸 기울게 되면은 저는 좀 스스로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나 나 자체가 갖고 있는 본연의 내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향이나.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그냥 배제시켜 놓고 일을 좀 선두에 두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점점 내 본질과 영상 속에서의 내 모습과 간극이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나중에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중심을 잡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남들이 썩 좋아하지 않더라도, 영상에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나는 알고 있는 나만의 모습을 내가 계속 지키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나 자신에 집중하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큰 변화들, 유튜브를 하면서 큰 변화들이 뭐라는 거야 씨발. 큰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내용이 많이 흘러갔는데, 사실 직업 자체만 놓고 보자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도도 높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내 것이다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고 좋습니다. 뭐 아주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짠.